난로 옆에 앉아서 오래된 목조집 안에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고 겨울의 매서운 밤에 밖에서는 바람이 마른 잎을 흔들며 울부짖고 새카만 하늘에 잊힌 다이아몬드처럼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향긋한 뜨거운 차를 따라드리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잊게 해줄 만큼 신비로운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한 소년의 단편적인 증언과 미국 중앙정부국 깊숙한 지하 창고에 봉인되어 있던 기밀 문서 그리고 연구자들을 밤새 괴롭히는 과학적 발견들의 모음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로 이어붙이면 붉은 행성 화성에서 있었던 고대 문명의 장대하고 피로 물든 희망 가득한 역사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푸르고 웃음소리와 기계 소리로 북적였던 행성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마도 자기 종족끼리의 싸움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온 침략자 때문이었을 그 충격적인 폭발이 대기를 찢어발기며 생명의 흔적을 모두 쓸어버리고 말라붙은 붉은 사막과 시간을 넘어선 먼지 아래에 담긴 고요한 유적만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그 행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여러분을 한 걸음씩 생생한 영상과 울려 퍼지는 소리 그리고 솟구치는 감정 그리고 붉은 사막 한가운데 서서 모래폭풍이 얼굴을 때리고 희박한 대기 속에서 숨이 무거워지는 듯한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천천히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베트남에서는 화성이라고 하고 중국 고대에서는 형옥이라고 불렀던 밤하늘에 신비롭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붉은 별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별입니다. 그 빛은 결코 안정되지 않고 불타는 불꽃처럼 환히 빛날 때도 있고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흐릿할 때도 있어서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서서 매혹되면서도 불안에 가슴을 졸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궤도도 이상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꾸로 가며 지구에서 멀리 바라보는 관측자의 눈을 놀리듯 곡선을 그립니다. 중국 고대 천문학에서는 화성을 늘 재앙의 별로 여겼는데 전쟁과 기근 그리고 왕조를 뒤흔드는 큰 사건을 예고하는 흉성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양과 우뚝 솟은 산맥으로 갈라진 먼 서쪽에서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똑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아레스라고 불렀는데 최고신 제우스의 아들로 전쟁의 신이며 창을 들고 피의 강이 흐르는 전장에 돌진하는 전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마르스라고 하여 정복과 피의 수학을 지키는 신으로 여겼고 북유럽 신화의 추운 세계에서는 전쟁의 신 티르로 한쪽 팔을 운명의 전투에서 잃은 용맹하지만 비극적인 신과 연결되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문화가 화성을 전쟁과 불꽃과 피의 충돌과 연결지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선명한 붉은색 사막에 펼쳐진 세피의 색깔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새겨진 먼 옛날의 무서운 사건이 수천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려고 저는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공상과학 꿈 같은 세계로 이끌지만 모두 기록과 인터뷰에 근거한 소년입니다. 시간을 2004년 3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러시아 언론이 세상을 뒤흔드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은 보리스카라는 화성에서 온 소년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모스크바의 작은 카페에서 캘리포니아 연구소까지 들불처럼 퍼져 일반 시민부터 인류 과학자까지 모두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특유의 기계음 같은 목소리로 권위를 담아 충격을 받았고 이 소년의 말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킹은 소년이 정말 화성 출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주에 관한 지식이 대부분의 성인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카라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그의 놀라운 어린 시절부터 마치 침대 곁에 앉아서 어린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리스 카는 1996년 1월 11일 러시아의 평범한 병원에서 울음소리를 울리며 태어났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울음과 함께요.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남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을 한 어머니는 생후 보름 만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주변을 검은 눈동자로 두리번거렸다고 회상합니다. 내 달이 되자 간단한 말을 했는데 아침 새소리처럼 혀 짧은 소리로 말해서 가족을 놀라게 하고 작은 방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1살 반이 되자 신문과 잡지를 유창하게 읽었고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며 눈이 반짝이는 진짜 학자처럼 집중했습니다. 2살이 되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선명한 색으로 광활한 우주와 빛나는 고리를 가진 회전하는 행성 그리고 불빛 가득한 먼 문명의 도시를 그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명상 자세로 앉아서 작은 몸인데도 늙은 현자처럼 차분하게 우주의 광대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이 지나가는 소리와 은빛으로 빛나는 행성계 그리고 시간 속에 사라진 고대 문명에 대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설득력이 넘쳤습니다. 특히 화성은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는데 전생에 그곳에서 살았다고 단언하며 화성인들과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지성이 넘치며 창백한 피부와 깊은 눈을 가진 존재들이었죠. 창밖을 멀리 바라보는 꿈꾸는 눈과 살랑이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제 일처럼 기억을 말하는 소년, 그리고 곁에서 놀라움과 걱정으로 속삭이는 어머니를 상상해보세요. 보리스카의 말에 따르면 먼 옛날 화성은 망원경이나 탐사선으로 보는 오늘날의 모습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메마른 붉은 사막과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나는 얇은 대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푸른 대륙이 펼쳐져 있고 바람에 잎사귀 소리를 내는 울창한 나무들과 붉은 햇살에 반짝이는 굽이치는 강들, 그리고 짙은 주황색 대기가 산소와 수증기로 가득 차서 생명을 지키는 무겁고 따뜻한 옷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초록 평원과 이상한 새소리, 그리고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따뜻한 공기와 빛나는 도미, 우뚝 선 도시를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나 비극이 악몽처럼 덮쳤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터졌습니다. 화성 내부 종족 간의 에너지 총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온 거대한 우주선 침략이었을까요? 대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두꺼운 대기가 엄청난 폭발로 찢겨지고 땅이 울리며 연기와 먼지 소용돌이가 일어나 모두 사라져 차가운 우주에 벌거벗은 행성을 드러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화성인들은 땅속 깊이 숨어들어 어둡고 안전한 지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초록빛 인공 조명이 흔들리고 차가운 돌 복도의 기계 소리가 울리고 마스크 너머로 무거운 숨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생애에서 보리스카는 혼자 우주선을 조종해서 우주 바람이 객실을 스치는 느낌으로 지구로 왔습니다. 반짝이는 이상한 상품 거래와 초록 행성의 어린 문명 연구, 그리고 원시인들과의 우정까지 불꽃 주위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밤에 웃음소리가 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리스카는 우주선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주로 두 종류인데 타원형으로 우주의 바다를 물고기처럼 미끄러지는 조용한 엔진 소리의 것과 삼각형으로 검은 공간을 맹금처럼 가르는 민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거대한 타원형은 도시 크기로 수많은 삼각선을 싣고 지구의 항공모함처럼 전투기를 가득 실었죠. 경납고가 무겁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탐조 등의 눈부신 빛으로 유성을 비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따뜻하지만 긴장된 방에서 소련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인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 광선으로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재앙 뒤에 지적 생명체가 지하에 숨어 기계 탐지음과 화면 깜빡임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건을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긴장감 넘치는 스파이 영화 같은 두근거리는 음악을 상상하며요. 1988년 7월 소련은 포보스 1과 2를 연속 발사했습니다. 화성 위성 포보스의 비밀을 알아보려고요.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으며 로켓 소리가 울렸습니다. 포보스 1은 항로에서 알 수 없는 실종으로 신호도 잔해도 없이 우주의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포보스 2는 운 좋게 1989년 1월에 화성 궤도에 들어 귀중한 데이터를 보내 제어실 형광등 아래에서 화면이 깜빡이는 기술자들의 흥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쯤 갑작스런 통신 두절과 화면 암정, 그리고 차가운 방의 정적 속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 직전 몇 장의 사진이 찍혔는데 거대한 시가 모양 물체로 길이가 약 25km, 지름이 1.5km였고 포보스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약한 태양빛에 흐릿하지만 뚜렷한 금속 괴물 그림자였죠. 보리스카가 말한 타원형 우주선과 일치할까요? 당시 전문가들은 미지의 힘에 의한 파괴라고 결론 내렸고 마지막 영상은 무음의 폭발이나 충돌로 우주먼지가 되었습니다. 보리스카는 포보스 2가 화성에 해로운 방사선을 내고 화성인의 스캔 화면에 걸려 즉시 성광으로 파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놀랐고 발사 전 소련 정부에 위험 방사선 경고를 했지만 화성에 쥐성이 있다면 격추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과학자들은 기술 신앙과 조롱으로 무시했습니다. 사건은 보리스카가 태어나기 7년 전 비공개였는데 7살 남짓한 소년이 집거실에서 차분히 말하는 지식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긴장된 공기와 기자의 벌어진 입, 그리고 소년의 어린 미소를 상상해보세요. 호킹조차 우주론의 초월적 수준을 칭찬하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미국 중앙정보국으로 돌려볼게요. 랭글리의 희미한 불빛 아래 노랗게 변한
보관한 두꺼운 파일의 비밀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중앙정보국 공식 사이트에서 1972년부터의 초능력 연구를 공개했습니다. 원격 투시라는 유관 없이 먼 곳을 보는 실험이었죠. 어두운 방에서 녹음기 소리가 울렸고 정확 또는 우연을 넘어 통계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첩보에서는 불안정해서 봉인했고 스타게이트 계획으로 20여 년간 수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1970년대 냉전 정점에서 팽팽한 공기와 소련의 초능력 투자 보고서 그리고 중앙정보국 분석관의 빨간 눈과 팬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스탠퍼드 연구소 예상과 스캐네이트에서 곤돌라 위시까지 포트미드에 그릴 프레임과 철책과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1991년 국방정보국 아래 통합 스타게이트로 명상실의 깊은 숨소리와 좌표에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인물들은 생생합니다. 조셉 맥모니글은 시야자 01번으로 베트남 전쟁 귀환병이었고 수백 번의 고독한 정신비행을 했습니다. 인고스와는 방법을 개발했고 팻 프라이스는 정확한 기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압박과 실패와 성공으로 추락 비행기와 태풍 잠수함을 찾았죠. 1984년 화성 실험이 정점이었는데 100만 년 전 봉투 속에서 시야자가 피라미드 사막을 묘사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키 큰 사람들과 돌 건축 그리고 지하 터널과 폭풍 그리고 피라미드로 피신한 모습 그리고 해성 재앙까지요. 보리스카와 일치합니다. 계획은 1995년에 종료되었지만 통계 효과는 있었어도 첩보에 부적합했습니다. 2017년에 수백만 페이지가 해제되었고 2025년에도 논란이 계속됩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미국 항공우주국 존 브랜든버그는 화성 문명이 외계 핵으로 멸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큐리 OCT 샘플에서 크세논 129가 2.5배 증가했고 공중 폭발에 우라늄과 토륨과 칼륨 방사층이 있었습니다. 북반구에 2개의 뜨거운 지점이 있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폭탄급이었습니다. 2025년 최신 소식으로는 퍼서비어런스가 제재로 유기탄소를 발견했고 이상한 아르곤과 웨이브는 38억 년 전 대기 손실을 밝혔지만 사이도니아와 유토피아의 방사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MRO 2023년 사진은 누적을 암시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피라미드 얼굴 사진에서 브랜든버그는 눈과 코와 모자가 무너진 벽돌로 보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화성인들은 지하로 혹은 우주선으로 지구에 경고하러 왔을까요? 보리스카는 화성인들이 산소를 싫어해서 늙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수가 지구에 환생해서 대혁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라고요. 혁신 후에 함께 지구를 기다리며 재앙을 반복하지 않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 감정이 풍부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발견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함께 탐구합시다. 멋진 하루 되세요.